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북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바른 북소리 정북방송의 홍강철입니다. 요즘 북에서 제6차 당세포비서대회를 했었죠.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폐사를 했습니다. 폐사 중에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는 그런 내용이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북에서 고난의 행군을 하네, 또 인민들이 죽어나가네 이러면서 떠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태영호가 빠질 수 없죠. 태영호가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강명도도 한마디 했던데 강명도 말은 제가 아직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태영호는 90년대 당시에 북의 그 핵폭이냐 개발 유지냐 이런 갈림길에 섰을 때 클린턴 행정부가 북에 제공하던 50만 톤의 중료, 10만 톤의 식량, 그리고 경구수로 건설, 이건 북의 아주 매혹적인 그런 인센티브였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북한 외무성조차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구호를 임시 내리자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제기될 때였다.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이 사탕 대신 총알을, 이런 구호를 내걸고 고난의 행군을 당정책으로 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영호 씨 말들을 들어보면 북에서 외무성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서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북에서 외무성은 내각이 한 개 부서일 뿐이죠. 북이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은 당중앙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외무성은 명함도 못 드립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폐사에서 고난의 행군을 하겠다는 그런 발언을 하니까 우리 여기 남한에 있는 그 탈북민분들조차도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김정은 총비서의 폐사를 모두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들입니다.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는 부분만 알려져서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거죠. 김정은 총비서가 당시 포비서대 폐사에서 한 발언들을 놓고 보게 되면 간단하게 줄여보면 이렇습니다. 당 세포비서들은 어떻게 일해야 된다는 걸 말했거든요. 당 세포비서들은 세포를 인간적으로 단합된 한식솔로 만드는 데서 반드시 기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식들이 생활과 성장에 늘 관심을 돌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어머니와 같이 뜨거운 사랑과 헌신으로 당원들을 꾸준히 교양하고 이끌어서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투사로 뜻과 정을 같이 하는 진정한 혁명전으로 만들어야 하며 어렵고 힘든 일에는 꼭 당세포비서들이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대화의 앞장에서 진경로를 열어나가야 하며 혁신적인 사고방식과 사업 태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새 것을 창조해 나가는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바로 당세포비서들이 남모르는 속도 많이 태우고 고생길도 더 많이 걸어야 한다. 이겁니다. 당세포비서대 그 폐사의 전반 내용을 압축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 말의 뜻은 당열꾼들, 특히는 당의 기층 당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당세포비서들이 고난의 행군을 할 생각을 하라는 뜻입니다. 간부들을 이제 다루겠다는 거죠. 이제 당 간부들을 나하고 같이 너네 고난의 행군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일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인민들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태영호가 말한 것처럼 사탕 대신 총알을 이런 구호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태영호는 또 그런 구호 만드는 또 재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구호를 잠시 내리자는 말, 그런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북한이 근간을 흔드는 가장 위험한 반혁명적 발언입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서야 그런 말을 할 미친놈이 없죠. 제가 여러 번 말한 것 같은데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북에서의 식량 가격은 4,000원대였습니다. 이건 제 말인 거 아니고 반북 매체인 자유아시아 방송의 기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굶어 죽는다고요? 식량이 없으면 식량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야죠. 탈북민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북에서 모든 물가를 규정하는 가장 기본이 식량입니다. 식량 가격. 북쪽 사람들은 그처럼 어렵고 힘들던 고난의 행군도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물론
경제 제재가 계속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물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일 겁니다. 아마 수입 물자들을 이용해서 만들던 경구공업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많이 부족하겠죠. 그렇지만 북쪽 사람들은 향내나는 해당과 비누가 없으면 물고기 비린내나는 정어리 비누를 쓰고 쌀이 없으면 겨라도 먹고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북쪽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건 고난의 행군을 겪어본 탈북자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희 고난의 행군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쓰러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제재는 어제 오늘만 일이 아니거든요. 몇십 년 동안 경제제재를 받아왔고 그런 속에서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자신들이 삶의 터전을 갖고 왔고 지금 이 시각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북에는 이런 말 있죠. 우리 총창호에 평화가 있다. 절대로 평화는 구걸하지 않는다. 북쪽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저는 북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핵을 포기한다면 조선노동당은 국가를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북한 인민들과 인민군 군인들, 당과 정부 최고 지도자들을 다시는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는 걸 북쪽이 당과 정부, 국가를 책임진 최고 수뇌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포기를 할까요? 안 합니다. 왜 합니까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으로 이루어진 오늘이 성과인데 그 사람들은 안 합니다. 탈북민 여러분, 저 북쪽에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건 사실 그대로를 말해야 됩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게 살아오긴 했었죠. 그리고 그 어렵던 시절에, 그 어렵고 힘들던 시절에 그 시절에 대한 나쁜 기억들도 가지고 계시는 건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절이 그 나쁜 기억들이 북한 사회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북에서 오랜 세월 살아온 우리 탈북민들은 역사 앞에 북에 대한 올바른 이야기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저는 명절이면 혼자 외롭게 지내는 그런 운명을 우리 아이에게까지 넘겨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사는 세상은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세상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호소한 고난의 행군은 당일군들, 특히는 당 세포비서들이 다시 한번 혁명이 종국적 승리를 위해서 총대를 메고 군중의 앞장에 서서 고난의 행군을 하자고 호소한 것이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